어제 11% 급락하면서 이 시장의 흉흉한 분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던 알테오젠, 오늘은 7%대 다시 반등을 이뤄내긴 했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어제 진짜 악몽 같은 하루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진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도 손발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너무 충격이 컸던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 국내 종목에 이 투자를 해놓으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쟁이 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떤 충격을 입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그 일본 시장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급락 이전의 어떤 수치를 지금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급등을 하던 와중에 또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 증시가 급락을, 일시적인 급락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되게 큰 지금 두 개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우선은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침체의 어떤 시작점이 보이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세계 공황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 움직임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 기사에서 보고 계시는 엔캐리 청산 사태입니다. 자, 엔캐리 청산 사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슨 얘기냐?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이 돈을 엄청나게 시장에 풉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원금도 살포를 하고 세금 혜택도 많이 주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역풍으로 다가오는 게 뭡니까? 물가 인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쉽게 말하면. 자,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물가가 너무 오른 상황에서 이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은 당연히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인상을 했죠. 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이제 좀 안정세로 접어드나 싶었는데 유일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나라가 주요국 중에 있었단 얘기예요. 여기가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정도로 엔화가 똥값이 되더라도 이런 기조를 꾸준하게 이어왔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일본을 바라볼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엔화가 이렇게 싼 적이 있었나? 엔화를 좀 많이 비축을 해놨다가 언젠가 엔화가 다시 비싸지면은 그때 환차익을 보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큰손 투자자들 혹은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본이 엔저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일본 은행에다가 담보를 좀 맡긴 다음에 여기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엄청난 그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자,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이 대출을 엔화를 갖다가 어디로 옮기느냐? 이제 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 투자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또 심지어 코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막대한 엔화를 저금리로 빌린 엔화를 이 투자에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국채 매입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다가 더 이상 무의미한 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도래할 것 같으니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슈거리를 한꺼번에 터트려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제로 금리에 근접하던 일본의 금리가 빠르게 인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보를 맡기고 일부 대출을 받았던 큰 손들이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게는 뭐 몇십억엔, 많게는 몇백억엔, 많게는 몇천억엔을 빌렸을 텐데 이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자,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일본 은행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대출 금리가 변동이 됐어.
너네 혹시나 돈을 더 빌려가고 싶거나 이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담보를 더 갖고 와. 담보를 더 갖고 와. 그래서 증거금을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추가적인 증거금은 무조건적으로 현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금리가 올랐다. 아, 이제 급하다. 내 돈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 담보로 갖고 있고 추가적인 현금이 더 이상 창출이 안 되거나 없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에서 이득을 봤다. 이거를 매도한 다음에 이거 전액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증거금을 담보로 연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주식부터 처분을 하겠습니까? 옳은 주식을 처분을 하겠죠. 왜냐하면 익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 이 익절을 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 뭐였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기술주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도 가장 대장이라고 지금 현재는 가장 앞서 나가고 그 오름세가 가장 뚜렷했던 엔비디아가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지금 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수익을 짭짤하게 봤던 엔화를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대거 이탈을 했으니 이 자금은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본 중앙은행 쪽으로 유입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자, 이게 엔캐리 청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어디입니까? 삼성전자도 같은 섹터로 엮여 있고 SK 하이닉스도 같은 섹터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자금 이탈이 있다? 여기에 형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도 엔화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건데 그쪽에서 엄청난 양의 엔화가 무더기로 이탈하면서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게 엔캐리 청산의 본질이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사실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는 현재로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본은행에다가 큰 손들이 얼마만큼의 대출을 지금 신청을 해놨는지도 제대로 된 데이터로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 묻어있는 자금들이 언제 또 추가적인 이탈을 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공포스럽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포스러운 시점이라고 우리가 투자를 멈출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공포스러운 시점에도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예측 가능한 일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최대한 이런 자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추려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엔캐리 청산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 악재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주식시장에 있어서 최대의 호재를 뭡니까? 실업률이 높아졌고 미국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입니까? 9월 달입니다. 자, 그럼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주식시장 전체에 물론 좋은 호재거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금리 인하 혜택을 많이 받을 만한 섹터를 또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섹터가 어디냐? 바이오입니다. 왜?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단타를 치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워낙에 길어요. 이 섹터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질 수 있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이 워낙에 긴 그런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섹터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심한데,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 부담이 클수록 뭐예요? 우리가 부담 없이 투자하기에 오히려 좋은 중장기 투자처로의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내가 얘네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얘네 기술력은 다 인정을 받았고 얘네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계약이라는 게 언제까지 이행될 거고 임상이라는 게 언제 끝내는지만 나는 중요하니까 요때까지 2, 3년 동안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텐베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나 금리 이렇게 쌀 때 얘네 믿고 배팅해 볼 거야 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섹터가 바이오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이오의 선두주자는 어디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한 번쯤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기업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얼마 전에 산도즈라는 스위스 제약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계약을 파기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제 공시가 떴죠.
이 새로운 계약의 규모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마일스톤 계약 8천억짜리라고 지금 공표가 됐네요. 자, 먼저 있었던 계약이 1,500억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인데 마일스톤 계약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단계별로 어떤 섹터를 성공을 해야 그 테마별로 성공을 해야 찔끔찔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서 알테오젠의 어떤 재무 건전성 제고라든가 어떤 매출 상승에 대한 큰 기여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500억을 걷다가 한 6번, 7번에 나눠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뭐 임상 단계에 혹시 지출해 나가는 것도 감당하기가 버거운 게 이 바이오 제약사거든요. 자, 그런데 8천억의 마일스톤 계약을 맺었다. 이게 최대 조 단위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뉴스가 터졌고요. 이 얘기가 이제 향후에 판매 로열티까지 만약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해마다 적어도 수천억의 추가적인 이익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산도즈는 왜 알테오젠과 이렇게 중요한 블록버스터급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한데,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키투루다라고 있어요. 키투루다를 만들고 있는 머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머크라는 회사가 알테오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까지 지금 이제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키투루다의 그 항암제거든요. 한 해 매출이 올해 기준으로 한 40조 원 가까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약이죠. 이 약 하나만 40조 원이 팔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머크가 먹고 살려면 키트루다를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특허가 이제 만기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26년에 만기가 됩니다. 물질 특허가. 자, 그렇기 때문에 머크에서는 키트루다를 우리만 팔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갖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가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지에 대한 특허가 끝난 이후에라도 우리만 팔 수 있을 만한 어떤 특정한 기술을 보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게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이제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을 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키트루다에 관련된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40조 원짜리 해마다 판매되는 약에 이 독점 계약을 우선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 정맥 주사 맞는 것보다 우리가 당뇨 주사를 맞는 게 훨씬 간편하고 휴대도 간편하고 아무 데서나 맞을 수 있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이쪽으로 환자가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최소 이 40조 원, 전체 40조 원 시장에서 50%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SC 제형의 변경 이후에 20조 원 정도는 우선은 보장돼 있다라고 머크 쪽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판매 로열티 5% 정도를 해마다 받게 되니까 1조 원 가까운 해마다의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그대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게 머크와의 계약에서 나타난 어떤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산도즈는 어떤 회사냐? 이 키트루다의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예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완전 복제약은 제네릭이라고 하고 성분과 어떤 효능이 유사한 약을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 우선은 산도즈는 키트루다를 이용해서 시밀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밀러를 만들어도 뭡니까? 정맥주사 제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SC 제형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도즈도 뭘 얘기하냐? 야, 키트루다 SC 제형처럼 우리도 바이오 시밀러를 애초에 시작을 SC로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네 기술 살게. 자, 그래서 산도즈한테도 팔았고 머크한테도 팔았었어요, 동시에. 자, 그런데 키트루다가 뭡니까? 머크가 선수를 친 겁니다. 야, 이 기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공유하지 말고 우리가 독점 계약으로 사버리게 해서 이런 블록버스터급 계약을 제시를 해서 이제 ALT-B4라는 고유 기술은 머크랑만 키트루다랑만 공유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산도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와, 우리 시밀러 내보내더라도 셀트리온, 삼바 이런 애들이랑 또 경쟁해야 되네. 안 돼. 우리 이거 시밀러에서 경쟁하기도 싫고 독보적으로 앞서가야 되니까 다른 SC 기술을 찾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또 할로자임 아니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에서 그래? 또 찾아? 우리가 ALT-B4가 아닌 다른 기술이 또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이번 계약이 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는 뭡니까? 알테오젠은요, 제약바이오사에서
어찌 보면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갑의 위치에 지금 올라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도즈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제약사들이 정맥주사 제형을 갖다가 특허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시밀러 진입이라든가 이거를 SC로 바꾸려고 얼마나 지금 똥줄이 타겠어요. 근데 자체 SC 제형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두 곳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를 알테오젠이 안으면서 이제는 부르는 게 값인 그 기술 이전의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와중에 뭡니까? 이제 키트루다 SC에 관련된 임상 3상, 이제 마지막 임상입니다. 자, 다음 달에 종료가 됩니다. 다음 달이라면 이제 9월 달이 되는 거고요. 약속 정확하게 지키네요. 머크에서 24년 3분기까지는 임상 3상 종료하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우리가 한번 도출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과값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2025년 초에 SC 제형을 판매를 개시하겠다고 했어요. 자, 판매 개시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해마다 40조 원어치 가까이를 판매할 수 있는 키트루다의 SC 제형 전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전환율. 자, 너클에서는 전환율을 갖다가 늦어도 27년, 28년까지는 전체 환자의 50%가 SC 제형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부사장은 뭐라고 했느냐? 그때까지 되면은 80%는 SC 제형을 쓰지 누가 이걸 갖다가 불편하게 침상에 누워서 정맥 주사를 맞고 있겠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80%라고 하면은 이 해마다 얼마의 지금 자금이 들어오냐? 1조 5천억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뭡니까? 2025년 초에 만약에 키트루다 SC 제형이 판매가 돌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적어도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에 나가는 돈 없이 그러니까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 로열티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너무나도 우스워 보인다라는 각종 증권사 리포트의 결과가 저는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얘기 나옵니다. 이 알테오젠이 고유 기술로 갖고 있는 이 하이브로자인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이다제 기술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어려운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지금 또 예고를 하고 있느냐. 이 성장 호르몬에 관련된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도에서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 성장 호르몬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이슈거리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랑도 맞닿아 있는 그 재료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자, 비만 치료제를 맞는 그 환자라고 할 수는 없죠. 이 고객분들이 가장 좀 원하는 게 뭐냐? 이 치료제 주사, 그러니까 투약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투약 기간을. 그러니까 투약, 뭐라고 하죠? 텀이라고 하죠.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주기를 늘리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라든가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뛰어난 비만 치료제 투약 주기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1회. 자,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에 들어가는 어떤 특유의 기술을 이용해서 알테오젠이 이제 개발해낸 어떤 투약 방법에 따르면은 이 비만 치료제 투약 기간을 이제 훨씬 더 주기를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화두잖아요.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를 주사로 맞기 싫다 그래가지고 경구용 알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구용 알약보다는 주사제, 직접 투약하는 그 용액 형태의 주사제가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게 지금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고 자, 그것 때문에 주사바늘 싫은 사람은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되는 거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된대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만 맞으면은 살이 막 1년에 두 번 맞으면 살이 막 15kg가 빠진대. 그러면 이거를 안 하겠냐고요, 사람들이. 자, 돈만 있으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투약 주기를 늘리는 게 지금 비만 치료제 100조 넘는 시장의 관건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술, 성장 호르몬의 어떤 개발 단계에서 알테오젠이 또 발견을 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성장 호르몬에 관련한 뇌하 수치에 관련된 내용도 물론 이제 알츠하이머 어떤 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갈 거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다? 주 1회 투약에서
점점점 개선을 시키면서 투약 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도 알테오젠에서는 꾸준히 지금 연구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장 돈이 될 만한 뉴스는 얼마 전에 나왔었죠. 자, 항암제 중에 굉장히 유명한 허셉틴의 이제 제네릭 관련해서 중국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자, 중국 시장이 인구가 엄청나죠.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암 환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뭐 당연히 뭐 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ALT-L2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갖다가 치료제약이라는 중국 내에 있는 그 제약사에다가 일찌감치 수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된 허셉틴 복제약, 제네릭 의약품을 갖다가 중국에서 시판할 수 있게끔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중국 쪽 매출도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허셉틴 시장도 당연히 파이가 이 캐파 자체가 조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허셉틴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밑에 있습니다. 아일리아입니다. 이거 황반변성 치료제고 전 세계 시장이 10조 원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를 또 알테오젠이 자체 연구 개발을 맞춰 놓은 상황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이제 특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허 소송에서 별다른 이제 논란거리 없이 만약에 판매 개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삼바, 그 다음에 알테오젠까지 시젠까지 있나요? 5개 그룹이 이제 박 터지는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측면에서 경쟁이 돌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진출하는 거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뭐 하죠? 이제 특허 덤불을 좀 제거하자라는 법안이 지금 발의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기존의 특허를 갖고 있던 원 제약사,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약품을 갖고 있는 의약품을 갖고 있는 원 제약사가 이 특허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마구잡이식 특허 신청을 해놓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의미 없는 소송들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 정부 측에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무슨 바이오 시밀러 그냥 제약품을 개발만 해놓으면은 얘네가 말도 안 되는 특허 시비를 걸어가지고 시간 낭비와 진짜로 인력 낭비와 돈 낭비만 이뤄지는 말도 안 되는 소송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허의 어떤 효율성을 좀 제고를 하자.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이런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이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막기가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이오시밀러 그룹주들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거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안 하는 게 뭡니까? 자체 히알루로니다제인 테르가제를 지금 병원, 우리나라 국내 식약처에 이제 판매 승인을 받기 직전이거든요. 자, 이것도 직접 판매를 하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를 만듭니다. 아일리아와 허셉틴이라는 항암제와 황반변성 치료제의 바이오 시밀러도 만들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SC 제형과 관련된 기술 수출도 합니다. 기술 수출은 머크랑은 이미 조 단위 매출이 예고된 기술을 이미 수출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번에 산도즈와 맺은 거는 향후에 또 임상이 무난하게 3상까지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그거가 직접적으로 키트루다와 경쟁할 만한 신기술을 갖다가 또 수출한 거거든요. 참 진짜 알면 알수록 문방석이라는 게 이런 데서 생성이 되는구나 할 정도의 깜짝 놀랄 만한 재료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기업. 이게 알테오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이런 시점에 굳이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멘텀이 어떻게 생길지를 알테오젠 입장에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만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이제부터 뭐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개별 종목은 아무리 모멘텀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흐름을 뒤바꿀 만한 그런 힘은 없습니다, 사실은. 막말로
알테오젠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전 세계 공황이 온다고 해서 공황이 온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게 주가가 반등하리라는 보장을 제가 함부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주가가 알테오젠의 이제 목표 주가는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일 주식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에 최소 3배에서 저는 많게는 5배까지는 이상이 돼도 무난한 종목이 알테오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고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기를 뚫겨 봤을 때 실적이라든가 PER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힘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어제와 같은 폭락 한 번 더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같은 기업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뭡니까?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보장된 매출이 해마다 1조 원 가까이입니다. 보장된 매출이. 자,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튀어나올 만한 매출은 지금 키트루다로 이 생성되는 매출의 거의 2배, 3배급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세계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알테오젠에 찾아와서 기술 이전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빙산의 일각밖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빙산의 일각 이 아래쪽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물 위에 올라와 있는 요 정도 기술이라고 하면 밑에 남아있는 덩어리가 이만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전부 주가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알테오젠은 10배거입니다. 무조건 10배거고요. 지금 이 빙산의 일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밑바닥까지 계산했을 때가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건데 이런 종목이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가라앉았을 때는 뭐다? 무조건적으로 저는 기회로 포착을 하셔야 된다. 기회라 포착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어제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오늘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생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내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언제쯤 또 한번 살짝 조정이 들어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무조건적으로 포착했다가 내 여유 자금이 있으면 과감하게 매수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알테오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좋으냐? 언제 파는 거는 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주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알테오젠이 어디까지의 모멘텀을 이미 성립을 시켰고 향후에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는 내가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9월 달에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값이 지금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긍정적인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의 주가는 단숨에 40만 원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가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도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수를 하긴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평단가를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될지. 왜? 이 평단가는 우리만 주고 사고 파는 평단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큰 손들, 기관들이 움직이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관들하고 사모펀드를 비롯한 큰 손들이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올지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대응 전략을 하나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대응 전략 마련을 해놨으니까 이 안쪽에서 알테오젠과 관련된 호재거리 관련 자료들 그리고 주가의 어떤 일정한 패턴이라는 것도 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특히나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증권사 매매 동향이라든가 거래원별 입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언제 어떤 금액대에 치고 빠지는지에 대한 모멘텀 확실하게 챙겨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알테오젠 진입 시점 노려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텐베거가 됐을 때 굉장히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보답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 무조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앞서 보여드린 그 파일 받아가시는 방법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8120-332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댓글 말고 댓글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파일을 어디다 보내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로 보다 앞에 두 글자 알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요거 자료를 무료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무료로 전송을 해드릴 건데 그러면 제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저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광고 수익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뭐냐?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를 필수로 눌러주셔야만 저희 채널도 성장을 하고 이서방이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좀 영상을 찍는데 힘이 되도록 많이 도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010-8120-3321번으로 문자로 알테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다시 한번 보시를 하겠습니다. 8120-3321번으로 문자 알테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PPT 파일 저희가 대응 전략으로 마련해놓은 PPT 파일 무료 전송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괜찮았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참여까지 활발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